사람들은 아내가 하루아침에 벼락처럼 떠난 줄 알지만 아니었습니다. 내 아내는 아주 천천히 소리 소문 없이 내 곁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보이던 사람이 희미해지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나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과거 약 5년 전의 어느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평범한 가정집의 부엌. 남편은 식탁에 앉아 습관처럼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찌개, 정갈한 밑반찬이 놓여 있다. 아내는 남편의 맞은편에 앉아 밥을 반도 뜨지 않은 채 숟가락만 뒤적이고 있다. 얼굴이 어딘가 푸석해 보인다. 왜 먹지를 않아? 밥맛이 없어? 아니에요. 그냥 아침부터 속이 좀 더부룩한 게 입맛이 영 없네. 나이 들어서 그래. 소화 기능 떨어지면 다 그런 거야. 억지로라도 먹어. 아침밥이 보약인데. 남편은 제 밥그릇만 뚝딱 비우고는 소파로 가 TV를 켠다. 홀로 남은 아내는 남편이 남긴 밥그릇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고 자신이 먹다 남긴 밥을 억지로 몇 숟갈 더 떠넘긴다. 아내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속이 안 좋다, 소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 들면 겪는 흔한 노화 현상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내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저는 그렇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영감, 저녁 먹고 잠깐 산책이라도 나갈까요? 요즘 통같이 걷지를 못했네. 바람도 쐬고. 아, 됐어. 뭘 나가. 피곤한데. 당신이나 혼자 다녀와. 그래도 아, 시끄러워. 지금 중요한 장면이잖아.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문다. 잠시 후 아내가 좋아하는 주말 드라마가 할 시간이 된다. 영감, 이제 저 드라마 할 시간인데 채널 좀. 이거 끝나고 당신 드라마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잖아. 이게 훨씬 재밌어. 아내는 결국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버린다. 남편은 아내가 방으로 들어간 것도 모른 채 TV에 빠져 있다. 아내가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 한 번 잡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같이 웃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행복마저도 아내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제 고집과 무심함으로 아내를 점점 더 외로운 섬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방문했다. 과일을 깎던 아들이 부엌에서 나오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묻는다.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아니다. 괜찮다. 그냥 갱년기인가 보다. 아버지, 어머니 병원 한번 모시고 가보셔야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유난 떨지 마라. 내 엄마 원래 꾀병이 심잖냐. 엄살 부리는 거야. 병원 가봐야 아무 이상 없다고 할 게 뻔해. 아들은 답답한 표정을 짓고 아내는 괜찮다니까라며 오히려 아들을 말린다. 남편의 무심한 말에 더 상처받은 표정이다. 자식의 눈에도 보였던 위험 신호를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사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제 편안한 일상이 깨지는 게 싫었던 이기적인 놈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다가 갑자기 악소리와 함께 주저앉는다. 들고 있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다. 아내는 배를 움켜쥐고 극심한 고통에 신음한다. 여보, 왜 그래? 정신 차려봐.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한다. 뒤늦게 연락받고 달려온 아들과 함께 남편은 하염없이 응급실 밖에서 기다린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의사가 남편과 아들을 부른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위에 종양이 있는데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마음의 준비라는 단어가 남편의 뇌리를 망치처럼 때린다. 진료실을 나온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복도를 걷는다. 아들이 부축하려 하지만 남편은 그 손을 뿌리친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보냈던 수많은 신호들, 내가 무시했던 아픔의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외면한 대가가 이렇게나 참혹하게 돌아온 겁니다. 아내에게 남은 시간이 1년 남짓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년 누군가에겐 긴 시간이겠지만 50년의 세월을 빚진 제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의 시간은 오직 아내를 향해서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잠을 설친 듯 퀭한 얼굴로 아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본다. 아내는 곤히 잠들어 있다. 남편은 까치발로 부엌으로 가 난생 처음으로 밥을 안 치려 한다. 쌀을 얼마나 씻어야 하는지, 물은 얼마나 맞춰야 하는지도 몰라 한참을 헤맨다.
그 소리에 아내가 잠이 깨어 부엌으로 나온다. 영감 뭐해요? 당신 밥 해주려고. 계속 누워있어. 이제부터 이런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됐어요. 평생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내가 할게요. 아내는 괜찮다며 부엌에 서지만 쌀을 씻다가도 어지러운 듯 잠시 주저앉는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아내를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평생 나를 위해 바쳤던 그 시간을 이제라도 내가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 한 번 짓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밤늦도록 거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암 환자를 위한 음식 레시피를 찾아보고 있다. 서툰 솜씨로 메모까지 해가며 공부한다. 다음 날 남편은 아내를 위해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든다. 첫 번째는 태워버리고 두 번째는 싱거워서 실패한다. 세 번째 시도만에 그럴듯한 계란찜이 완성된다. 여보, 이거 먹어봐. 당신 먹기 좋으라고 부드럽게 만들었어. 괜찮은데 생각이 없네. 한 숟갈만 응? 내가 당신 주려고 3번이나 연습했단 말이야. 딱 한 숟갈만 맛이라도 봐줘. 남편의 간절한 눈빛에 아내는 마지못해 작은 숟가락으로 계란찜을 한술 뜬다. 그리고는 힘들게 삼킨다. 맛있다. 영감, 참 맛있다. 그 한마디에 남편은 아이처럼 기뻐하면서도 몰래 돌아서서 눈물을 훔친다. 아내는 제 마음을 알고 억지로 먹어준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그날 아내의 그 희미한 미소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은 낡은 사진 앨범을 꺼내와 아내와 함께 본다. 빛바랜 신혼여행 사진 페이지에서 아내의 눈이 잠시 머문다. 이때가 속초였지. 참 좋았는데 파도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가자. 속초. 내가 운전해서 모시고 갈게. 의사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이번 주말에 당장 가자. 남편은 그날부터 여행 준비에 들뜬다. 자동차를 정비하고 아내가 추울까봐 두꺼운 담요와 따뜻한 보온병도 새로 산다. 아내도 잠시나마 얼굴에 생기가 돈다. 하지만 여행을 이틀 앞둔 날부터 아내는 계속 열이 오르고 통증을 호소한다. 여행 가기로 한 날 아침,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상태가 악화된다. 미안해요. 영감 나 때문에. 아니야. 무슨 소리야. 바다는 다음에 가면 되지. 괜찮아. 괜찮으니까 힘내. 응? 남편은 결국 여행사에 전화해 예약을 취소하고 119를 불러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킨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차 뒷좌석에 고이 놓아두었던 아내에게 덮어주려던 새 담요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한다. 건강할 때는 그토록 가자는 걸 마다했는데 이제 와서 가자고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내에게 남은 시간은 집 앞 공원을 산책할 자유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정말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병실. 시간은 흐르고 아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진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는 어느 밤. 남편은 앙상하게 마른 아내의 손을 잡고 밤새 곁을 지킨다. 남편은 잠든 줄 알았던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본다. 여보 왜 울어? 어디 아파? 그냥 우리 영감 불쌍해서. 나 없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아프다고 할 때 병원 한번 같이 가자는 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당신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에요. 당신 만나서 나 행복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울지 마요. 바보 영감 내가 없어도 아침밥 거르지 말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진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댄다. 사랑해. 여보. 미안해. 아내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주 희미한 미소를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받기만 한 저는 아내의 마지막 길조차 그 따뜻한 걱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왜 더 일찍, 더 많이 해주지 못했을까요? 제 고백이 당신에게 온전히 닿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이제는 그 말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3년. 저는 여전히 아내가 살았던 세상 속에서 아내의 흔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처럼 어리석은 후회를 하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저녁 식사. 할아버지는 밥솥에서 밥을 퍼서 국에 말아먹는다. 맞은편에 텅 빈 의자가 유난히 크게 보인다. 남편은 국을 한 숟갈 뜨고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린다. 에이 싱거워. 간을 안 했나?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진다. 과거 아내의 찌개가 짜다고 타박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밥을 삼킨다. 밥맛을 느끼지 못하는 얼굴이다. 아내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짜다고 싱겁다고 투덜대면서도 저는 늘 아내가 차려준 밥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진수성찬도 아내가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찌개 한 그릇만 못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세상의 모든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켠다. 채널을 돌리다 아내가 보고 싶어 했던 드라마의 재방송이 나오는 것을 본다. 그는 채널을 돌리지 않고 한참 동안 말없이 드라마를 본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떠오른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본다. 가을이다. 그는 창밖을 보며 속초의 바다를 떠올린다. 지금은 언제든 갈 수 있지만 함께 갈 사람이 없다. 그의 시선이 차키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힘없이 떨어진다. 옷장 정리를 하다 아내의 카디건을 꺼내든다. 그는 카디건을 소중하게 개키다가 차마 넣지 못하고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아내를 보내주라고 합니다. 낡은 물건들은 버리고 새 삶을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물건들 하나하나가 내가 아내를 무심하게 흘려보냈던 시간의 증거인데 이것들은 제게 남은 유일한 후회이자 가장 따뜻한 기억입니다. 결심한 듯 할아버지는 아내의 유품이 담긴 가장 큰 상자를 연다. 아내가 아끼던 한복과 옷가지들을 하나씩 정리한다. 그때 낡은 한복의 옷고름 사이에서 무언가 손에 잡힌다.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고무줄로 묶인 손때 묻은 작은 통장이었다. 그 상자는 아내가 떠나고 한참 동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큰마음 먹고 정리를 하는데 이게 나오더군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친다. 10년도 더 된 날짜부터 시장 장값, 자식들 용돈 아껴서 등의 메모와 함께 5,000원, 1만원씩 입금된 내역이 빼곡하다. 제가 아프다고 투덜댈 때 아내는 늘 병원 가보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듣기 싫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아내는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 깎은 돈,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제 보약값을 마련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통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한다. 그의 울음 속에는 미안함, 고마움, 그리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회한이 모두 담겨있다. 정작 아파서 쓰러져가던 사람은 당신이었는데 바보 같은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은 마지막까지도 나를 지킬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요? 며칠 후 마음을 추스른 할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쓴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온다. 그의 얼굴은 한결 평온해 보인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나 당신 남편이요. 거기서는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소? 당신이 떠나고 나는 아주 긴 꿈을 꾼 것 같소. 당신이 끓여준 밥이 짜다고 투덜대던 꿈 같이 산책 가자는 당신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던 꿈, 그리고 뒤늦게 당신을 위해 계란찜을 만들던 꿈도 꾸었소. 얼마 전 당신이 숨겨둔 통장을 봤소. 그 안에 담긴 당신의 세월 앞에서 나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큰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달았소. 미안하다는 말로는 너무나 부족해서 나는 당신에게 할 말이 없소.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시오. 당신은 내게 내 인생의 전부였소. 무뚝뚝한 내가 표현을 못했을 뿐 아침에 눈 떠 당신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 가장 행복한 사내였소. 할아버지는 편지를 곱게 접어 아내의 사진이 놓인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사진 속 아내는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는 꼭 한번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눈을 보며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저처럼 평생을 후회 속에 살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여보,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참 따뜻했소. 다음 생에도 꼭 내 사람으로 와주시오. 그때는 내가 정말 잘하겠소. 가장 소중한 것은 늘 우리 곁에 있을 때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 평범한 오늘을 사랑한다 말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